안녕하세요. 천국의 배우가 저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에 여러분을 버린 나르시스트 X 그리고 회피형 X가 여러분한테 일종의 후버링을 시전을 할 때 여러분이 낚이지 않는 방법, 현명한 제스처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별 후에 그들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감정적인 낚싯밥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정상적인 유형의 사람들도 일종의 후버링 비슷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별 후에 가지는 공백기 동안 그들 역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손실하고 여러분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접근할 때 약간 테스트 워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매우 멘탈이 건강하고 안정형의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이별 후에는 약간의 간보기 활동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르시스트나 해피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버링과 일반적인 정상적인 유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후버링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건강한 유형의 후버링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간 겸손한 태도가 있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일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관심사를 보입니다. 어떻게 지냈냐, 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있냐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의 아주 독특한 취향과 성향과 취미나 아주 세부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 음악, 뭐 여러분의 매우 퍼스널한 그러한 취미나 습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관심은 사랑이고 사랑이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X가 정상적인 유형의 인간이 여러분한테 다시 접근을 할 때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일상, 여러분의 많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여러분이 새로운 이성 파트너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테스트 워터 과정이며 여러분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스탠스입니다. 그러나 회피형이나 나르시스트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나 특히 회피형 같은 경우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길 원합니다.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극단적으로 관계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회피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에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잘 적응을 해주고 후버링이라고 보다는 그들은 그래도 회피형은 여러분과 다시 한번 관계를 다시 재건하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피형도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버링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연애를 했을 때 상대 X가 회피형이었다면 반드시 그러한 기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후버링도 여러분이 조금 안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 회피형과 나르시스트의 후버링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이 나르시스트들입니다. 나르시스트의 후버링은 굉장히 몰대합니다. 즉 담대합니다. 예를 들면 간복이라는 것은요. 간복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간복의 한계라는 것은 극단적인 애정 표현이나 극단적인 관계에 집중적인 이야기로 갑자기 점핑을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고 나는 너와 다시 재회하고 싶고 너를 진짜 많이 사랑했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안정되고 많이 내 인생이 나아진 게 다 네 덕분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그랜드 제스처 같은 스타일로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의 간부계는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함부로 관계에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 여러분이 현재 이성 파트너가 있는지 아니면 동성 파트너가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즉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한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형의 간보기입니다.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나 회평은 특히 회평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헤어진 것 같지도 않고 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나르시스트는 확실히 표가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상대가 완전히 변했네. 다시 나와 연애를 재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강한 어떤 만족감과 충족감을 전부 던져주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한 안심을 줍니다. 이 상대가 드디어 나한테 재회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저항감 없이 그 낚싯밥을 물어버리죠. 낚싯밥인 줄 모르죠.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잘합니다. 즉 거짓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날 다다음날 연락했더니 차단돼 있더라. 연락이 안 되더라. 그리고 넉살 좋게 그날 내가 뭐 실수한 것이다. 아니야 네가 뭐 잘못 들었겠지. 이런 아주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사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명백합니다. 여러분이 낚였다는 걸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한 번 낚일 수 있는데 계속 낚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취약한 거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르시스트한테 깊숙하게 애정적인 이슈로 잡혀있다. 그들의 감정에 트래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삶 자체가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를 여러분이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제가 잘 하는 비유이죠. 배가 고플 때는 장 보러 가면 안 된다. 필요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많이 사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연애의 자격이라는 것은 연애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한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건전하고 책임감 있고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아주 충만하게 나 혼자도 살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만이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뭔가 수많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 파트너 나르시스트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한마디로 좆되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연애를 시전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후보링에 낚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나르시스트한테 자꾸 후보링에 낚인다는 거는 내 자신의 어떤 감성이나 정서나 내 인생 자체에 커다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한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사랑에 여러분이 자꾸 속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 속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한테. 두 번 범죄자 희생자가 되는 것은 같은 공범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의 제가 드릴 수 있는 낚이지 않는 방법의 특징은 한 번 낚였으면 두 번 안 낚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두 번, 세 번 낚인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내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왜 나르시스트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특징은 굉장히 그랜드 제스처하다. 아주 그랜드하게 여러분한테 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헤어져 있는 동안 매우 힘들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다시 재회를 해서 이번에는 진짜 너와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그러한 연애를 할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또다시 그런 걸 한다 할 때는 여러분이 그거를 막아야 합니다.
자,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나르시스트가 확실하고 상대가 나한테 굉장히 그랜드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한테 후버링을 했고 나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낚였다. 괜찮습니다. 한번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밀어내셔야 합니다. 너와 나는 헤어졌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은 반칙이야. 직선적으로 얘기하세요. 상대가 리바운드가 있는데도 자꾸 연락이 오는 경우, 리바운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내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와 리바운드의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만 자꾸 얘기한다. 나를 지금 감정 쓰레기통, 나를 정서적 생리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송도 있었죠. 그때는 연락하지 마라. 저 리바운드를 정리하고 나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또 야비하고 사악한 방법을 씁니다. 저번에는 내가 좀 그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진짜다. 여기에 또 여러분이 낚이는 거죠. 아, 저번에는 저 친구가 거짓말을 했겠지. 거짓말이 아니라 저번에는 정말 그랬나 보다. 이번에는 또 아니라고 하니 한번 믿어주자. 거짓말인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 번 낚였을 때 두 번째는 그들이 또 정교하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옛날에 했던 거짓말을 다시 커버를 치면서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밀어내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차단하는 것도 저희가 추천됩니다. 차단을 하고 다시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제외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르시스트와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요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회피형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자아라는 것은 매우 프라질합니다. 매우 약하고 미약하고 쉽게 깨지는 그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고라고 하는 매우 거짓된 자아로서 철저히 그들을 봉쇄하고 방어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자아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고를 자기 자신들한테 투영합니다. 나는 이 세계의 주인이고 전 우주의 내가 우주의 중심이 나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정신승리로 무장된 게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숭배해야 합니다. 그럼 불공평한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자기의 자아가 성립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자기네들이 이별을 던져놓고 여러분이 계속 매달려줘야 하며 여러분이 계속 그들을 추앙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컨택을 진행을 하고 분명히 이분도 저한테 이 방송을 신청하신 이분도 노컨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매우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노컨택은 나르시스트한테는 치명적으로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그들은 힘듭니다. 왜 나한테 매달리지 않지? 왜 나를 추앙하지 않는 거야?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한테 후버링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됩니다. 차단을 하고 그들을 복수를 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를 복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단하시고 그들의 존재를 깨끗이 무시하시면 그들은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왜?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르시스트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철저히 단절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절대 2번, 3번 낚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나르시스트한테 계속 낚인다면요. 회피형은 여러분이 그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공간을 주고 조금 기다리시면 돌아올 겁니다. 회피형은 통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여러분이 너무 과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관계 집중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율성이 침해받기 때문에 여러분을 약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며 다만 그들은 조금 다루기 까다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입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밀어내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나르시스트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통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그들한테 낚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을 스스로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스트와 회피형 모두 관계에서 회피를 합니다. 하지만 회피를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하여 회피를 사용하지만 회피형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안전을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피할 뿐입니다. 한쪽은 공격적이고 다른 쪽은 방어적이죠. 나르시스트는 관계에서 권력과 통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늘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그것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갈등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추기고 의도적으로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질투 유발을 하고 당신의 가치를 하락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그러지 않으며 그럴 만한 의도나 역량이 없습니다. 양쪽 다 비판과 수치심에 극도로 민감하며 그럴 때 회피형은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르의 목적은 그들의 나약한 이고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갖 악행을 행하지만 회피형이 나르시스트같이 보이는 것은 그들이 나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자율성과 안전을 극도로 추구하기 때문일 뿐입니다.